사암도인 침구 요교를 교재 삼아서 사암침 공부하는 시간, 사암침 아카데미. 이번 시간은 요결에 들어있는 사암사부님의 생생한 임상례, 그 임상례들을 통해서 사암침법을 입체적으로 공부하는 시간. 지난 시간에는 중풍문 임상례 중에서 중추신경계와 관련된 곰팡이 질환을 토론했고, 이번엔 락함, 아주 특이한 증상이 나옵니다. 한 부인이 나이 40에 벼랑간 부들부들 떨며 지절이 동통 10여일에 고극이 경고하여 통세가 조금 덜하나. 락함, 즉 턱이 빠지는 것, 락함이 되어 언어와 시물이 불능하며 사지가 비위하여 전측이 불능하고 전신 육색이 수탈하며 약간 자흑색을 정하고 양각 어복내 태양근의 때로 구련하며 귀좌를 이민케 하며 양각이 무력하기가 양비보다 심하게 벌써 사오삭이라. 방광정격을 적용하기 수길에 지팡이를 잡고 호정에 출입하며 락함이 반수되어 손으로 맞추어 차차 견효하였다. 좀 난해한 증이에요. 어쨌든 여기서 제일 눈에 띄는 것은 사암사께서 턱이 빠져버린 것, 악탈구가 된 것을 방광정격으로 치료했다. 측두하악 관절 탈구는 비외상성 병인이나 하악골 외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외상성 탈구로 이어지는 요인에는 하품, 발작 또는 반복적인 씹기와 같이 턱을 강제로 너무 많이 벌리는 것과 인대 이완, 비정상적인 해부학적 구조 또는 결합조직 장애와 같은 근본적인 해부학적 요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외상의 원인으로는 웃음, 너무 크게 웃는다든지 하품, 노래, 구토, 키스와 같은 매우 평범한 일상활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디스토닉 반응, 예를 들어서 파상풍 및 뇌손상 등의 상해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원인으로 악탈구가 발생해요. 턱이 뚝 떨어지는 것. 그런데 이 임상례는 중풍문에 속한 임상례예요. 중풍문에서 말씀하신 임상례. 그러면 중풍으로 턱이 빠질 수 있을까? 그것부터 간단히 살펴봅니다. 역류성 식도염 관련 구토로 인한 삼키기 곤란증을 동반한 뇌졸중 후 환자의 측두하악 관절 탈구. 측두하악 관절 탈구는 때때로 뇌졸중 후 환자에서 발견되며 대부분의 경우 비자발적으로 발생합니다. 이 보고서는 삼키기 곤란증과 구음 장애가 있는 73세 여성의 반복적이고 자발적인 측두하악 관절 탈구의 드문 사례를 설명합니다. 탈구의 원인은 위식도 역류와 관련된 구토와 설화신경과 안면신경마비로 인한 구강침전물 배출 욕구와 관련된 자발적인 과도한 입 벌림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또 다른 자료에 보면 뇌졸중 환자의 측두하악 관절 기능 장애, 하악골 탈구의 원인은 여러 요인에 근거하지만 신경근의 병리학적 변화가 병인에 기인합니다. 현재 증거에 따르면 뇌졸중으로 인해 환자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구강 안면 기능 장애가 지적되고 있으며 중추신경계 병변 질환 중 하나인 뇌졸중의 하악골 탈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중풍의 동의학적 표현 중에 보면 구안와사, 눈도 얼굴도 입도 삐뚤어지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진진유연, 침을 질질 흘릴 수도 있잖아요. 이 논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뇌졸중에 걸렸는데 그만 위식도 역류질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왈칵 위로 올라오는데 그걸 뱉어야 되잖아요. 또 입에 침이 고여요.
끈끈한 침이 고여 질질 흘려 이걸 뱉어내고 싶은데 구음장애, 즉 입을 크게 벌릴 수가 없어. 환자가 어거지로 그걸 뱉어내기 위해서 입을 크게 벌리다가 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NIH 논문은 그것을 지적한 것이고,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신경근개에 병리학적 변화가 발생하면 악탈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중추신경계 병변으로도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는데, 중추신경계의 병변으로 인한 뇌졸중에 특히 하악골 탈구가 수반될 수 있다. 중추신경계와 관련된 하악골 탈구, 측두하악관절의 신경학적 영향. 측두하악관절 탈구는 신체 균형 및 조정 제어 시스템을 포함한 감각 운동 시스템을 통해 뇌간 센터와 통합됩니다. 기능 장애가 있는 측두하악관절 탈구는 국소적 문제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원격 또는 전신적 문제를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 그림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그림인데, 오토노믹 너버 시스템, 이것은 스파이널 코드 양옆에 교감, 부교감 신경절, 그것으로 우리 몸의 장기들이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뇌가 다시 피드백을 주지요. 그런데 족대양안수 방광수경의 제1선 배수열, 이 배수열처는 교감, 부교감 신경의 이 신경절들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랬어요. 우리 몸의 내부의 모든 기관들, 장기들은 배수열처와 연락되어 있고, 그 배수열처는 자율신경계의 교감, 부교감 신경절과 위치가 같습니다. 따라서 족대양안수 방광수경은 중추신경계와 일을 같이 한다. 그런데 중추신경계 질환 중에서 류마틱 피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면역계가 우리 몸을 지키게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데, 아니 이놈들이 우리 몸의 주요 조직을 공격하네. 그때 류마틱 피버라는 열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또 하악관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류마틱 피버 자체가 뇌졸중을 일으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해요. 류마티스 열, 팔, 다리, 얼굴의 협응력 부족이나 통제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움직임, 이것을 수반하는데, 협응력은 신경기관, 운동기관, 근육 따위가 서로 호응하며 조화롭게 움직이는 것. 그런데 류마티스 열이 발생하면 이 조화가 깨져요. 그로 인해서 악탈구가 발생할 수 있고, 류마티스 열에 따른 관절염은 턱관절 장애를 수반하기도 합니다. 턱관절 증상으로는 턱관절의 통증, 압통, 경직, 턱관절 탈구, 삐걱거리거나 딱딱거리는 소리, 턱경련 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류마티스 열은 이렇듯 악탈구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건 뇌중추가 열 조절력을 잃은 것과도 관계가 있어요. 자가면역증 자체가 뇌중추가 제대로 면역계를 지휘하지 못한 탓이기도 하거든요. 류마티스 열의 신경학적 합병증에 보면 류마티스 열로 인한 심장 손상, 역시 자가면역증이에요. 그것은 신경학적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류마티스 심장병은 허혈성 뇌졸중과 관련이 있다. 이로 인해서 턱이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삼사께서는 그렇습니다. 이걸 보신 거예요. 류마티스 열에 따른 뇌졸중과 락함, 뇌중추에 이상이 있다. 체온 조절력도 상실되었고, 그리고 면역력도 이상 현상으로 인해서 자가면역증, 내 몸을 스스로 공격해. 그런데 열을 수반했어. 따라서 뇌중추의 면역력 항상성을 조절해 줘야 하고, 원상태로 회복시켜 줘야 하고, 그로 인한 과열된 류마티스 열, 이것이 계속 지속되는 한 뇌졸중 증후와 턱 빠진 것이 해결되지 않겠구나. 그래서 족대양안수 방광수경의 태양한수, 즉 열 조절력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러면 다시 임상예로, 한 부인이 나이 40에 벼란간 부들부들 떨며 지절이 동통했다. 이것은 열경련이에요. 그리고 언어와 시물이 불능하며 사지가 비위하여 전치기, 움직이기가 어렵고, 이것은 뇌졸중 증후이기도 하고요. 또 류마티스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은 류마틱 피버로 인해서
발생하는데 발, 다리, 얼굴의 협응력 부족이나 통제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움직임, 그래서 턱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자의 경우는 뇌졸중이 온 거예요. 그런데 원인이 류마틱 피버였을 것이다. 그리고 전신 육색이 수탈하며 약간 자흑색을 정하고 얼굴이 울그락부르락, 이것 역시 발열의 징후예요. 류마틱 피버의 징후군. 양각 어복내 태양근이 때로 구련하여 기좌를 이민케 하며, 이 그림 잘 봐주세요. 족태양한소 방광수경의 승산혈자리가 이곳이에요. 가자미 근에 속해 있는 경혈이에요. 이것을 태양근이라기도 합니다. 이 태양근이 경직이 되기도 하고, 여기 부들부들 떨며 했잖아요. 경직이 됐다가 경련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힘이 풀려. 그러니까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그래서 누가 부축해 주지 않으면 앉았다 일어설 수도 없고, 일어섰다가 앉을 수도 없어.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전형적인 뇌졸중 증후군인데, 사암사께서는 이 뇌졸중, 허혈성 뇌졸중의 증후군은 원인이 류마틱 피버 때문이었다. 그걸 아셨던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턱이 빠졌다. 방광정격을 적용하신 것은 류마틱 피버에 따른 뇌졸중과 락함, 그것을 간파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임상내에 아주 재미있는 대목이 나와요. 방광정격을 적용하기 수일에 지팡이를 잡고 호정에 출입하며, 즉 지팡이를 잡고 혼자 대문 안팎을 드나들 수는 있었어. 좀 불편해도. 그리고 턱은 반이나 들어갔다. 그런데요, 카이로프랙틱, 즉 턱관절이 빠졌을 땐 옛날에 접고론에 가면 우두둑 탁 맞춰주잖아요. 사암사는 카이로프랙틱도 하셨던 것 같아요. 방광정격을 적용하기 수일에 지팡이를 잡고 호중에 출입하며 락함이 반수, 반은 들어갔는데 손으로 맞추어 차차 견효하였다. 이렇게 카이로프랙틱으로 턱관절 빠진 걸 맞춰주셨어. 턱이 빠졌을 때 제1요법은 카이로프랙틱일 수가 있어요. 옛날 용어로 말하면 접골은 있었잖아요. 턱 빠지거나 관절이 빠지면 누둑 끼워 놓잖아요. 그런데 원인이 다양하다고 했어요. 외상으로 인해서 또는 무엇을 씹다가 입을 크게 벌려서 턱이 빠졌을 경우에는 우두둑 맞춰주면 되죠. 하지만 이와 같이 신경학적 증후로 인해서 발생했다면 그 원인을 제거해 주지 않고 그저 접골 기법으로 맞춰주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빠집니다. 이 경우는 류마틱 피버에 따른 뇌졸중, 그로 인한 턱 빠짐. 사암사는 이미 빠진 건 카이로프랙틱 기법으로 맞춰 주시고, 그리고 원인인 류마틱 피버에 따른 뇌졸중이었기 때문에 방광정격을 적용한 것이죠. 방광정격, 상량지음의 N극, 족삼류 위증 S극. 이 내용은 중풍문 토론할 때, 중풍문 공부할 때보다 또 상세히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본 증과 관련해서 이것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족태양한수 방광수경은 어떻게 체온 조절력을 발휘하는가? 다음 시간엔 이것 함께 토론합니다.